촛불을 후 끄고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저씨를 태고적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청도에서 조그만 목장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우리 남편 나이가 좀 많은 60대 아저씨입니다. 한많은 내 인생 이 남자 품에서 이제 편히 살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내 삶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둘이서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아빠하고 싱싱카 타고 다니는 애들이 어린 마음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나에게 아빠가 생겼습니다. 이모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모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처 청도에서 오는 채소를 대어주는 늙은 총각이 있었습니다. 엄마를 꽤 좋아해서 가게를 자주 왔다고 합니다. 엄마도 이 아저씨가 싫지는 않았지만 결혼은 감히 생각도 못했답니다. 어느 날 이 아저씨가 엄마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이 아저씨를 불러놓고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중학생 딸이 있는데 그래도 장가들 들겠냐고. 아저씨는 놀라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있다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고민했다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바로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빠가 생겼답니다. 저는 사실 친아빠는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엄마가 어린 날 철없는 불장난으로 생긴 애를 대지도 못하고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새아빠는 저하고 엄마한테 아주 잘했습니다. 성격이 착하고 가정에 아주 충실한 남자였습니다. 엄마하고 셋이서 처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항상 따뜻하고 자상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낸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밝고 자상하고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춘기라서 부끄러워서 고맙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이모가 있는 시장에서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아주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임신 후 무리하게 장사를 하다 유산이 됐습니다. 저를 임신했을 때도 무리하게 저를 지우려다 몸을 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했는데 돈 욕심에 일을 많이 하다가 유산이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 힘든 돼지 사바퀴 뜨는 것을 엄마도 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임신이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고교 졸업 후 대학을 서울로 갔습니다. 명문대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여대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서울이 가고 싶은지 서울로 갔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패션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서울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모한테 날벼락 같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미영아, 너그 엄마가 암이란다. 유방암 3기. 너무 놀래서 대구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엄마의 투병 생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아빠는 정육점도 팔고 엄마의 병간호에 매진했습니다. 아빠와 나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저가는 엄마의 생명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1년 반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4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빠와 나는 이제 또 남남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가고 나니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도 혈혈단신 나도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다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딸이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빠라 부르지는 않고 아저씨라 부르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전에 서울 오면 같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다시 청도로 갔습니다. 아저씨는 정육점 할 때 부업으로 하던 목장을 청도에서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고 저는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애인이 생겼습니다. 아저씨가 올라왔을 때 만나서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내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병원에 가니까 검사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무서운 악몽, 대를 이어 시작된 저주 유방암. 유전을 조심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 바빠서 한눈 잠시 팔았는데 유방암이기 진단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울면서 아저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저씨는 놀라서 서울로 달려오고 직장을 그만두고 암과의 투병이 시작됐습니다. 투병 생활 중 또 하나의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그 해에 결혼하자던 남친이 떠난 것입니다. 자기는 대를 이은 유방암 발병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아저씨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아저씨는 서울에서 방구해놓고 살면서 저를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고맙고 불쌍한 우리 아저씨 대를 이어 모녀를 같은 병을 간호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골로 가요. 서울이 너무 싫어요. 아저씨는 당장 짐 정리해서 저를 데리고 청도로 왔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저는 아저씨와 같이 세상을 잊었습니다. 오로지 내 몸 관리에 온 신경을 썼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저에게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같이 보내지 않겠다고 애쓰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병력을 보는 그 가벼운 전남친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저씨와 나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건강을 완전 되찾았고 목장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대구에서 정육점 하면서 벌은 돈이 꽤 있어서 사실 생활은 넉넉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는 아저씨와 이 목장이 내가 안주할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바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엄마 기일날 아저씨하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혼자 엄마묘 앞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이제 내 집이라 생각해. 세상 천지에 내가 편히 쉴 곳은 여기밖에 없더라.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저씨를 대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내 변화를 무척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말을 꺼내면 일단 하던 일 중단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원래 청도가 고향이 아니고 청년 시절에 여기로 왔다 합니다. 그래서 친척도 없고 여기서도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저씨에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장난을 쳐보니 너무 재미있고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 5일장에 갔다가 어린애들 데리고 나온 부부를 봤습니다. 나도 저런 애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모르게 아저씨를 보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도 그래 너무 좋겠지 맞장구를 칩니다. 어디 입양이라도 할까 합니다. 내가 입양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놓으면 되지 했습니다. 그 말 해놓고 내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하고 애를 놓는단 말이야. 내 속에 있는 맹꽁이가 튀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하고 해. 그리고 나. 이게 무슨 망발이야. 아이고 안 부끄럽고 해괴해라. 아저씨는 탈이라고 끔찍히 아끼고 있는데 지 혼자서 해괴한 이야기를 엮고 있네. 그날 장에 갔다 와서부터 아저씨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년을 넘게 봐왔지만 아저씨만큼 나에게 진실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변함없고 성격 좋고 몸 관리 잘하고 이런 남자 찾기 힘듭니다. 아저씨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남자다운 면이 보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농사일도 단련된 육체미도 좋았습니다. 가끔씩 런닝 속으로 보이는 우람한 가슴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부턴 애가 서서히 몸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이 아저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여자로 봐줘야 하는데 단순히 의붓딸로 보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파닥거리는 세월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엌을 스쳐 지나가다 얼떨결에 그 길을 독 터치했습니다. 그날 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나를 여자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몽둥이 엄청 큰 것 같아서 어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 생각하며 혼자서 질펀하게 쌌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니까 아저씨도 내하고 하고 싶어 미치는 것 확실했습니다. 원래 아저씨 천성인 아대지를 않고 차분합니다. 그기에다 내가 노한다고 원래 안 먹는 술을 일체 안 하니까 사고치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아저씨가 사고 쳐주기를 기다리며 사는 재미난 세월이었습니다. 드디어 암발병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브란스에 5년차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오늘 가서 이상 없으면 완치 판정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서울 왔습니다.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 당연히 같이 오자고 했겠지요. 마음속으로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오늘 목장일로 바쁘기도 했고요. 과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날아갈 듯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는 이 병원에 더 안 와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세브란스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다시 청도로 내려왔습니다. 어서 아저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저씨는 아직 안 왔습니다. 어서 집에 오라고 문자를 했습니다. 자기야, 다 완치 판정 받았어. 어서 집에 와 보고 싶어. 문자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 너무 좋아. 나가는 길이야. 30분만 기다려. 아, 이윽고 긴장된 시간이 흘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리영아, 어디 있니 합니다. 그리고 불 꺼진 내 방으로 들어옵니다.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들고 비키니 차림으로 아저씨 앞으로 다가섭니다. 완치 축하해줘요. 완치 축하해줘요. 사랑하는 태식 씨 완치 축하해줘요. 어서 촛불 꺼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촛불을 훅 꺼고 우리는 뜨거운 포옹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저씨를 태고적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밤 나는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조야는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을 찾던 진정한 짝을 찾았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둘이 있다가 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볼이 없는 나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남은 평생 정말 잘하며 살게. 내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 완전히 땡 잡은 거야. 앞으로 나를 대가진 마님처럼 받들어야 돼. 그가 돌쇠가 되어 바로 답합니다. 내 마님 목숨을 바쳐 봉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내가 바로 명을 내립니다. 나 너무 힘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넣어대니까 지금 나 안고 가서 씻겨줘. 그가 바로 나를 들어 두 팔에 안고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렇게 우리 중년 부부의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엄마 기일이 되었습니다. 제사는 안 지내지만 묘지는 꼭 갑니다. 엄마한테 그이 손을 잡고 보고했습니다. 엄마, 새아빠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 엄마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봤으니 알겠지. 엄마가 축복하리라 믿어. 엄마가 못 낳은 아기도 낳고 나 잘 살아볼게. 공원 묘지 내려오는 길에 까치를 한 마리 봤습니다. 저희를 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엄마가 부르는 축하송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늘 보며 엄마한테 다직히 말해봅니다. 엄마 닮은 딸 낳게 도와주세요. 엄마. 오늘 혼자 보는 소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눈영양제 루테인을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